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2024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바빴던 분들 중 한 분을 꼽으라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도도새 미술공무원으로도 불리는 김선우 작가님입니다. 김선우 작가님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무려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첫 게시물부터 2020년 평창동 작업실을 떠날 때까지의 이야기를 일부러 준비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의 최근 근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북촌에 있는 미미크리 콜렉티브에서 연결된 마음들이라는 전시가 열렸어요. 이 전시는 김선우 작가님이 동료, 후배 작가 20분을 초대해서 기획한 특별한 전시였죠. 작가님은 그동안 후배 작가들을 위해 크고 작은 전시를 직접 주최해 오셨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미리 크리스마스 파티도 열렸다고 합니다. 미술 작가처럼 종종 외로운 직업을 가진 분들이 연말을 맞아 다 같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매년 연말이면 DDP에서 열리는 서울라이트가 국내외 예술가들의 멋진 프로젝션 매핑 작품을 선보이죠. 요즘같이 불황으로 한산해진 동대문도 이 행사 덕분에 잠시 활기를 되찾는다고 합니다. 2024년 서울라이트에는 작가님의 영상작품도 출품되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서울의 상징적인 건축물에 제 도도새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는 일은 창작자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2017년 8월 김선우 작가님의 첫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을 올리기 2년 전 작가님은 일연미술관의 트래블 그랜트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약 한 달간 모리셔스 섬을 탐방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도도새는 이미 멸종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작가님은 섬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도도새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섬에서 수집한 오브제와 드로잉들은 차곡차곡 쌓여 훗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도도새의 요람이 되었어요. 집요한 탐구를 이어온 덕분에 현재 우리가 아는 도도새의 전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초록색 플립과 함께 도도새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도도새들이 모두 드레스 셔츠와 타이, 그리고 수트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작가님의 초기 작업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 재학 시절 작가님은 새머리를 한 사람들을 그리며 현대사회를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작업을 하셨는데요. 당시 작품 속 새머리 인간들도 수트를 입고 등장했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 채색 드로잉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죠? 형태는 도도새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초기 도도새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사파에 나오는 도도새의 부리를 가졌어요. 현재 도도보다는 살짝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그리고 여전히 새머리 인간처럼 수트를 입고 있네요. 이 그로테스크한 작품은 도도새 얼굴 표현을 위한 드로잉 작업입니다. 신문에 실린 인물 사진 위에 도도새를 겹쳐 그린 방식인데요. 작가님은 도도새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자화상이라는 깊은 개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앤디 워홀의 캔비스풀을 패러디한 이 작업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작가님의 작품이 좋은 이유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특별한 기교는 없지만 솔직하고 담백합니다. 그리고 작품엔 작가 특유의 냄새가 강하게 배어 있어요. 앤디 워홀도 그랬죠. 2017년은 김선우 작가님이 해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셨던 때예요. 특히 뉴욕에서 머무르며 진행한 작업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님의 스타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금의 깔끔한 경계선 대신 손맛이 묻어나는 프리핸드 드로잉이 표현의 중심이었죠. 당시 작가님은 단정한 과슈 작업과 함께 이러한 자유로운 스타일의 작업도 병행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작품들을 보기 힘들어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 중에 그린 드로잉에서는 현재와 다름없이 도도새들이 택시를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작가님은 여행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새로운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마주하며 이미지들을 채집하시죠. 하지만 작가님은 여유를 꿈꾸는 분이세요. 미술 공무원이라는 애칭답게 새벽에 작업실로 출근해서 오후 5시쯤 작업실을 나섭니다. 이후엔 요리를 해서 저녁을 먹고 운동까지 하는 철저한 루틴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생활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올빼미형 미술가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작가님 작업 속에는 언제나 여유가 이상향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하에는 소금 농도가 높아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대신 몸을 물에 띄우고 편히 누울 수 있는 곳이죠. 별이 가득한 밤 물 위에 떠서 책을 읽는 그런 여유로운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작가님도 내년에는 꼭 이런 여유를 만끽하시길 바래요. 작가님 인스타 아이디는 도도시커예요. 언제나 머무르지 않고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 거죠. 저는 작가님 작품 중 이렇게 횃불을 든 도도가 바로 작가님의 자아상 같아요. 철학자이자 식물학자였던 장자크 루소는 무엇보다 산책자로 불렸다고 해요. 그는 혼자 걷는 걸 즐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걸을 때만 사색할 수 있다. 내 걸음이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내 두 발이 움직여야 내 머리도 움직인다. 걷기의 본질은 바로 자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떠나고 또 돌아올 수 있을 자유 말이죠. 작가님도 이러한 자유를 누리며 걷고 때로는 뛰기도 하신다고 해요. 작가님께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창작가 사색의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작가님이 팔레드 서울 공모에 선정되어 개최했던 전시 타이틀은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맞아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죠. 올리버 트위스트나 크리스마스 캐롤은 우리나라에 꽤 잘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두 도시 이야기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네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김선우 작가님은 독서광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심지어 작업 중에도 오디오북으로 책을 듣는다고 하세요. 이 전시에서는 2017년 작가님이 뉴욕과 도쿄에서 생활하며 만들어낸 작품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두 도시에서의 경험을 담아낸 작품들은 마치 전시 타이틀처럼 각기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하고 있죠. 2018년이 되면서 김선우 작가님과 도도새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버스 정류장에 작가님 작품이 공공미술로 등장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낮과 밤이 색다른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마포대교 남단의 기둥에도 작가님의 작품이 그려졌습니다. 도도새를 비롯해 한국의 멸종위기종 새들이 기둥 10개에 생생히 옮겨졌는데요. 놀라운 점은 기둥 하나의 둘레가 약 9.5m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100m에 달하는 초대형 벽화 작업이 되는 셈이죠. 숨바꼭질하는 도도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이 작가님 작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도새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도도의 환경인 자연, 그 자연이 가진 녹색 화면을 가득 채운 이런 스타일이죠.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는 애호가분들이 선우 작가 작품 중에 형형색색 풍선들이 가득한 화려한 작품을 선호하시던데 뭐니 뭐니 해도 작가님은 녹색 아닐까요? 작가님은 과슈를 써요.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아라비아 고무액을 사용한 불투명 수채 물감이라고요. 아크릴 물감에 비해서 좀 더 차분하게 가라앉고 광택이 적어요. 이렇게 작가님 작업과 찰떡인 매제를 정한 다음 이 게시물처럼 단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건 정말 예뻐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나무 그루터기에 나란히 걸터앉은 도도새 커플이 사이좋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책은 마주 잡았지만 눈은 행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따뜻해서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푸근해지게 만듭니다. 정말 예쁜 작품이에요. 예전에 A루트 채널에서 작가님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 작가님 별명은 공모전 킬러셨대요. 공모전 정보가 인터넷에 뜨면 엑셀로 파일화시키고 가장 효과적인 공모전 순서로 공략하는 거죠. 2019년은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공모에 선정되었어요. 새머리 군상 등 작가님의 20대 때 작품들도 많이 출품되었어요. 작가님 작품에는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담기기도 해요. 교활한 제목처럼 날지 말아라, 날지 말아라 하면서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기성세대의 모습을 그려냈어요. 날지 못하는 닭이 마치 날지 못함이 좋은 것인 양, 반드시 필요한 것인 양, 도도새들을 교화 내지는 현혹시키고 있어요. 베르메르는 미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미술가 1위라고 하는데요. 진주귀걸이를 한 도도 멋지죠? 그런데 이 작품은 누가 소장하고 계실까요? 이 작품은 2019년 서울 옥션이 홍콩에서 개최했던 나우케이 아트전에 출품되었죠. 한국 대표 작가로서 김선우란 이름이 알려진 계기예요.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35,000 홍콩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2년이 지나 서울 옥션 경매에 다시 나왔는데 1억이 넘는 금액에 낙찰되어 블루칩 아티스트로서의 김선우의 이름을 컬렉터들에게 각인시켰어요. 이건 나우케이 아트 전시 장면들입니다.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작가 이름보다 운무로 뒤덮인 바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이미지로 잘 알려진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선우 작가님이 완벽하게 도도새 스타일로 오마주했어요. 최근에도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별, 그 별은 2019년 이렇게 처음 도도새 곁에 등장했어요. 10호 사이즈의 캔버스에 그려진 작품인데 아무도 안 보는 밤에 비상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도도새의 자유가 느껴져요. 그리고 비스포크 냉장고 디자인 공모전 본선에 진출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발표도 하셨어요. 작가님은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시죠? 사람 많은 곳은 잘 참석을 안 하시고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꼭 하는 결단도 가지고 있어요. 이날 발표를 위해서 수십 번의 연습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컬렉터들이 열광하는 풍선과 도도새는 2020년 평창동 포럼스페이스 개인전 때 첫 선을 보였는데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영화 업 패러디가 주제인 이 작품에서도 날지 못하는 도도새들의 유쾌한 모험이 역동적인 구도로 표현되었어요. 그때 전시를 인스타로 다시 감상해 볼게요. 크고 작은 사이즈의 캔버스에 담긴 도도새들은 모두 입양되었고 도도새 열풍의 시작점을 찍던 전시였어요. 이 전시에서 중심에 전시되었던 작품입니다. 150호 사이즈 대작이었는데 서울 컬렉터분 거실에 설치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현재도 잘 소장하고 계신다고 해요. 사실 작가님은 이런 거 인스타에 잘 안 올리시는데 딱 한 번 올라왔습니다. 평창동 전시에 이어 한남동 나인원 전시도 연거푸 솔드아웃 되었죠. 그리고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천호 작업을 시작했어요.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캔버스여서 작가님은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셨고요. 그렇게 완성된 이 작품은 현재도 천안 대명리조트 로비에 설치되어 이곳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작가님의 활동은 CNN 네트워크에 딱 걸렸어요. CNN 인터내셔널에서 2주간 방영되었던 1분짜리 영상에는 작가님의 을지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고 일부는 평창동 아뜰리에에서 촬영되었죠. 바로 그 아뜰리에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작가님은 평창동 주택을 좋아하셨는데요. 바로 전 작업실에 비해 채광도 좋고 또 이곳에서 작업하시면서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곳 이후 작가님은 평창동에서 다른 두 곳에서 더 작업하셨는데 아마도 내년 초에는 보다 밝고 쾌적한 곳으로 이전하신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작업실에서도 좋은 작업 많이 기대할게요. 김선우 작가님의 인스타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작가님의 전시 타이틀이자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 두 도시 이야기의 첫 구절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내년에도 작가님들의 인스타를 찾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색이었고 불신의 색이었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